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오다리 교정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그 다리 모양과 관절염에 대해서 그리고 연골 재생 수술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술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모양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다리 모양이 일자로 곧습니다. 우리가 고관절에서부터 발목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그 지나가는 선이 무릎의 정중앙에 떨어지는 경우에 일자 다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미스코리아 다리 일자 라고 얘기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이 올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오다리죠.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공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모습으로 오다리가 있는 경우인데, 저도 오다리입니다. 오다리가 있다고 무조건 관절염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오다리인 경우에는 이 안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안쪽 관절이 쉽게 망가질 수 있고요. 안쪽이 만약에 망가졌다 그러면 일자다리는 잘 버티는 데 비해서 오다리인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례 논문에서는 한 30% 정도에서는 O자다리가 있더라, 그렇게 이제 보고해서 선천적으로 오다리가 있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시면 X자 다리라 그래서 무릎을 중심으로 이렇게 X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릎이 약간 맞닿아 있는 느낌으로 이 바깥쪽에 체중이 실리는 것을 X자 다리라고 부릅니다. 오다리의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제법 X자 다리가 많고, 동양보다는 서양에서도 X자 다리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X자 다리도 바깥쪽에 관절염이 쉽게 올 수가 있고요. 바깥쪽에 관절염이 오거나 바깥쪽에 연골이나 연골판이 손상을 받으면 오다리에 비해서 조금 더, 일자다리나 오다리에 비해서 조금 더 증상이 빨리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반대로 안쪽이 망가졌는데 X자 다리다 그러면은 의외로 통증이 없을 수 있고요. 오다리인데 바깥쪽이 망가졌다, 그래도 통증 없이 조금 더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일자다리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고관절 중심과 발목 중심을 이어보면 이 무릎 쪽에 선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오다리인 경우에는 저희가 고관절 중심에서, 아이고 이제 선이 휘네요. 무릎 발목까지 선을 그리면 중심이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X자 다리도 저희가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제가 긋게 되면, 선을 그었을 때 중심이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바깥쪽에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 체중이 바깥쪽에 많이 실리게 된다. 그리고 오다리는 체중이 안쪽에 많이 실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모형으로 보인 건데요. 여기 일자다리는 안쪽 바깥쪽에 각각 체중이 균일하게 실리는데, 원래는 사실 안쪽이 더 많이 실려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일자다리는 안쪽 바깥쪽이 체중이 균일하게 실린다. 하지만 다리가 이렇게 이제 오다리로 휘어져 있으면 여기 이 안쪽 부분에 더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화살표의 크기가 체중의 크기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 7대3 정도 이렇게 실린다 그러면 안쪽이 더 빨리 망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X자 다리가 되시게 되면 이 바깥쪽이 더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바깥쪽에 이제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을 하고, 만약에 안쪽이 망가져 있다 그러면 안쪽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기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절염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저희가 그 오다리 절골술, 근위경골 절골술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관절염의 진행 단계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연골이고 매끄럽고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엑스레이 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우둘투둘, 연골이 좀 우둘투둘해지면서 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관절염 중기가 되면 이런 것이 좀 심해지면서 엑스레이 상으로 관절 간격이 좀 좁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기가 되면 관절 간격이 더 좁아지면서 약간 이제 점점 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게 더 진행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이 휘면서 뼈에도 이제 뼈에도 괴사가 와서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골 관절염의 진행 단계 중에서
절골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중기랑 말기 초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많이 진행을 해서 이미 뼈가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나이를 고려해서 절골술과 연골재생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젊지 않은 나이라 그러면 이 안쪽을 반쪽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그런 수술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다리 절골술, 근위경골 절골술은 어떻게 하는 수술이냐? 먼저 저희가 엑스레이 상에서 한 4cm 정도, 안쪽에 4cm 정도 되는 위치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요. 여기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벌려줍니다. 대략 한 8mm 정도 벌리는 경우가 제일 많고, 저희가 엑스레이를 미리 이제 길게 다리를 찍어서 작도를 해서 이분은 몇 도가 휘었으니까 몇 도를 저희가 벌리면 어느 정도 교정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미리 수술 전에 측정을 하고 목표를 이제 이 바깥쪽으로 체중 실리는 선이 바깥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요 정도 위치 정도로 바깥쪽 뾰족 튀어난 여기나 약간 바깥쪽으로 위치 정도로 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자, 뼈를 벌렸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고정을 해야겠죠. 고정하는 것은 한국인한테 맞춰진 작은 철판을 대서 고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철판을 대고 요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에는 뼈를 잘 붙게 하는 물질이나 혹은 타인의 뼈를 이렇게 가공한 것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오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 오다리가 일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선을 이렇게 꺾어 봤을 때 체중이 이제 이쪽에 안쪽으로 많이 실리는데 다리가 일자가 되면 체중이 이제 이 센터에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양쪽에 골고루 실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약간 넘기게 되면 X자로 약간 넘기게 되면 안쪽이 좀 덜 실리게 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는 선을 이렇게 그어 봤을 때 이 안쪽에 체중이 실렸는데 수술 이후에는 딱 선을 그으면 우리가 목표한 요 바깥쪽 뾰족 튀어나온 부분, 요 경골극 중에 이제 바깥쪽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체중이 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오다리 각도 9도에서 0도로 이제 교정이 되었고 수술 이후에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일자다리에서는 체중이 안쪽 바깥쪽이 이제 비슷하게 실린다고 그러면 오다리에서는 망가져 있는 안쪽에 체중이 더 실리니까 자꾸 맞은 데를 계속 맞게 돼요. 체중이 자꾸 이제 안 좋은 데를 계속 치게 되니까 더 안 좋아지고 더 빨리 이제 망가지게 되겠죠. 근데 수술 이후에는 이게 바깥쪽으로 체중이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안쪽이 상대적으로 세이브하게 되고, 좀 이제 안 좋은 데는 좀 최대한 덜 쓰게 하고 아껴 쓰고, 좀 괜찮은 데를 최대한 더 많이 쓰게 하자, 이런 개념으로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다리 절골술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다리 모양이 고다지겠죠. 이렇게 고다지겠죠. 그리고 다리 모양이 고다지거나 약간 X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체중이 실리던 게 절반 정도 이상이 바깥쪽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인공관절을 8에서 10년 늦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관리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공관절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인공관절을 안 하거나 하시더라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젊은 나이대에 하는 수술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젊은 나이라고 하면 한 65세 이하 정도, 조금 이제 시장은 70세 이전에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골이나 연골판은 저희가 이제 재생수술을 하거나 연골판 이식술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다리 모양이 X자나 오다리로 휘어 있는 경우에는 다리 모양을 이제 곱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수술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다리 절골술 수술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을 재생하는 경우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절골술을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체중을 딱 바깥쪽으로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교정을 해 놓으면 이 부위에 이미 이제 깎여져 있는 연골들을 우리가 재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절골술만 했더니만 실제로 연골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덮이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실제 연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술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 천공술을 시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티스텐, 카티라이프와 같은 조금 더 진일보한 연골 재생 수술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미세 천공술은 왼쪽 그림에처럼
연골이 깎여져 있는 부분에 이제 끌어내면 뼈가 노출이 되는데 그 아랫부분에 한 2mm 정도 되는 굵기에 구멍을 이제 뚫어줍니다. 구멍을 뚫어주면 여기 노란색 방울이 보이실 거예요. 요런 요 방울들이 바로 골수고요. 골수에 우리가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요 이제 혈액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차게 되면서 여기에 연골 비슷한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콜라겐을 같이 이제 주입을 하고 요즘에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재활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제대열 탯줄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구멍을 한 3, 4mm 정도 크게 뚫은 다음에 이 구멍 아래쪽 안쪽에다가 줄기세포를 삽입을 하고 위쪽에 줄기세포를 발라주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제일 이제 최신의 수술은 카티라이프라는 건데요. 카티라이프는 본인의 늑골, 본인의 갈비뼈에서 연골을 이제 뽑아내서 그 연골을 한 6에서 한 8주 배양을 해서 이런 구슬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비어 있는 부분에 삽입하는 수술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연골 재생 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 축도 돌아가고 축도 이제 제대로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고 두 번째로 비어 있는 연골 쪽에 연골을 재생해 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골 재생 수술 효과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체중이 바깥쪽으로 많이 실리게 하면 실제로 연골이 저희가 이제 잘 생기게 되고 연골이 생긴 것을 카티스템과 절골술 같이 한 케이스에서 우리 수술 전에 찍은 사진과 수술 이후에 1년 후에 그 철판을 뽑으면서 들어간 사진에서 연골이 잘 자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오다리 절골술을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안쪽 바깥쪽 관절이 있다 그러면 안쪽 관절이 망가져 있더라도 바깥쪽이 괜찮아야지 우리가 체중을 바깥으로 빼는데 바깥쪽 관절도 망가진 경우에는 이 체중을 바깥쪽으로 옮기게 되면 바깥쪽도 아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망가지면 안 돼요. 한쪽 무릎의 양쪽 구획 중에서 한쪽 구획, 안쪽 구획만 망가진 경우만 그렇게 수술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교정 정도가 저희가 그 15mm를 넘어가는 경우 다리 모양을 딱 그려봤을 때 이 축 자체가 완전히 안으로 빠져버려서 너무 오다리가 심하다. 그러면은 오다리 절골술을 권유드리진 않고요. 그래도 너무 나이가 젊으시면 그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두 군데에서 절골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인공관절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관절염이 많이 진행한 경우는 결국 오다리 절골술은 본인의 무릎 관절을 쓰는 수술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많이 진행한 경우에도 저희가 절골술 이후에 만족도가 낮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절골술이라는 게 뼈를 벌려서 거기가 붓기까지를 이제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고령인 경우에는 뼈가 스스로 붙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조금 절골술보다는 인공관절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나이 자체가 꼭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보통 60세 중후반 정도에서까지는 수술은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6주간은 목발이랑 보조기를 차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을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3, 4일부터 바로 딛게 하고 2주 정도 뒤에는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재활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분들은 오다리 절골술을 추천을 드리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다리 절골술 수술 이후에 재활은 어떻게 되느냐? 뼈를 치고 벌리고 철판을 냈기 때문에 그 철판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어느 정도 뼈가 좀 차야지 본인 체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6주간은 보조기와 목발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3주간은 발끝만 딛고 목발을 사용하라 얘기를 드리고 아예 몸무게를 웬만하면 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주부터 6주까지는 체중의 3분의 1 정도 체중계에 자기가 발을 딱 눌러봐서 60kg다 내 몸이 그러면 한 20kg 정도 된 느낌을 좀 느껴보시고 그 정도만 이제 디드시고 목발을 쓰라 그러는데 그래서 목발을 좀 떼는 연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술 후 6주가 지나시면 목발 보조기를 다 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하지만 그때도 좀 불편하세요. 그때 목표는 나는 좀 불편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수술 받은지 모르겠다. 뭐 그런 느낌 들도록 좀 편안하게 걷는 걸 연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부터 저희가 6주부터 스쿼트 운동을 좀 시킵니다. 체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벽에다 등 대고 버티기부터 시작해서 스쿼트 운동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시면 그때는 어느 정도 뼈가 붙었기 때문에 몸 쓰는 일, 노동하는 경우에는 이런 몸 쓰는 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구부리고 펴고 하는 운동은 뭐 수술하고 바로 진행을 하게 돼서 잘 구부러지고 펴지시고 체중을 싣기 전까지는 체중 안 실은 근력 운동 하시다가 6주부터는 체중을 싣고 근력 운동을 하시고 3개월부터는 완전히 이제 회복되셔서 수술 후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재활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길었는데요. 오늘 그 오다리 절골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다리 교정술, 절골술, 그리고 뭐 근위경골 절골술이라 부르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모 원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